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내용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주차 전국적인 거래량 증가, 나홀로 비실비실 대구 아파트, 놀라운 신고가 비율 함께 살펴보시죠. 자, 매수 우위지수 변동 한번 살펴볼게요. 부산 지역 상승, 대구 상승, 인천 제법 하락, 광주 하락, 대전 상승, 울산 하락. 네, 거래량은 제법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물의 증가로 인해서 전국적인 매수 우위지수 상승은 아니고 상승 세 군데, 하락 세 군데. 그중에 눈에 좀 띄는 것은 인천 지역이 좀 눈에 띄네요. 자, 주간 실거래지수 확인해 보실게요. 대구 지역 0.14% 하락. 전주 대비 낙폭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전세지수는 마이너스 0.15% 하락. 대구 지역 전주보다는 낙폭이 더 커졌어요. 매매는 지수가 조금 하락, 낙폭이 줄어들었고 전세는 낙폭이 약간 커진 정도네요. 요 자료 다시 보시면 4월 11일자 줄어들었어요. 낙폭이 줄어들고 전세는 낙폭이 커지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구 과연 몇 주째 하락일까? 이거 지금 이거 옆에 표가 다 안 보일 정도인데요. 22주째 하락. 그나마 조금 다행으로 보이는 것은 매매 지수가 낙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전세 가격 지수 지금 이것도 한 18주 거의 한 18주 정도 하락. 매매 가격에 이어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전세 가격 지수가 마이너스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낙폭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19까지 나타났어요. 매매 거래량 살펴보시면 부산 지역 제법 많이 늘어나는 모양새. 요거 보이시죠? 숫자 1516건 좀 늘어났는데 대구 지역은 매매 거래량이 거의 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표가 조금 잘못된 것 같긴 해요. 지금 대구 지역 800건이고 이렇게 조금 더 넘어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대구 지역의 거래량 요 끝에 표 끝을 보시면 끝부분을 보시면은 다른 지역은 조금 더 꼬리를 많이 들었어요. 꼬리를 위로 약간 치켜 들었는데 대구는 조금 약해 보이는 모습이에요. 인구 1000만으로 비교해봐도 거래량이 정말 인구 1000만으로 비교해보면 대구가 가장 거래가 안 된다. 그나마 인천은 조금 살아났는데 대구는 거래가 거의 살아나지 않고 있는 모양새네요. 신고가 비율이 조금 놀랍게 나타났는데요. 신고가 비율 5%. 그래도 10% 정도 선은 어느 정도 지켜주고 있었는데 10건 중에 한 건은 신고가가 나왔는데 그마저도 무너져 내린 모습이네요. 거래량이 얼마나 늘어났나 보면은 대구 지역 220건 보이시나요? 거의 대선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전후로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변화가 없다 요 정도로 봐집니다. 부산 지역 한번 살펴보시면 그래도 대선 전에 한 500건까지도 거래가 한번 터진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도 500건까지 거래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모습. 대구는 거의 변화가 없는 모습. 일부 조금 늘어나긴 했어요. 3월의 거래량이 2월 거래량보다 늘어났지만 이 주간상으로 쪼개서 봤을 때 거의 늘어나는 게 보이지 않을 정도. 자, 전세 거래량 살펴보시면 대구 지역 3월 거래량 보면 1000건. 이거 전년 동월 수준 넘어서기는 좀 힘들어 보여요. 이거 전주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확연히 조금 이렇게 계단식으로 한번 그려보면은 좀 거래가 좀 주춤해진 모습. 근데 전세 거래가 주춤한 것은 웬만한 지역에서는 다 같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같습니다. 전세 거래량 1000만으로 비교해 봤을 때 대구 지역이 가장 심각. 빨간불이 들어와 있죠. 지금 전세 거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이동이. 매물 증가는 대선 이후로 모든 지역이 다 증가하고 있는데 기울기로 봤을 때는 부산이 기울기가 좀 심하죠. 대구 지역은 그나마 기울기가 좀 약한 편. 인천 지역도 기울기가 좀 커지는 편. 그동안 대구만 그랬는데 꾸준히 계속 상승해 왔는 모습 보이시죠? 꾸준히 계속 상승해 왔는데 다른 지역은 좀 주춤하는 모양새를 일부 보이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서 기울기가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인구 1000만으로 놓고 비교해 봤을 때도 대구 지역 계속해서 매물이 전국 1등을 달리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부산이 바짝 쫓아오고 있는 모양새예요. 전세 매물 살펴보실게요. 전세 매물은 다 줄어들었어요. 부산 지역도 줄어들고 대구 지역은 늘어났네요. 일주일 전과 비교해봐서 좀 이때 워낙
대선 이후로 워낙 대구 지역 전세 매물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요 현상 이후로 지금은 최근에는 좀 늘어났다. 최근 1주간 거치는 과정 동안 좀 늘어났다. 야, 이거 이 추후에 계속 매매 매물도 늘어나고 있는데 전세 매물 일부 줄긴 했지만 5월달에 워낙 많은 입주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또 매물 증가세는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아 보이네요. 다른 지역들 전반적으로 매매 매물이 감소하고 있는 모양새. 부산 지역도 감소하고 있다가 지금 정체를 보이고 있는데 요 대구를 살짝 따라올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긴 하네요. 인구 1000만으로 놓고 비교해 봤을 때도 대구 지역이 가장 요 빨간불이 계속 들어와 있어요. 빨간불이 꺼질 기미가 보이지를 않네요. 다른 지역들 전반적으로 감소하다가 지금 방향을 어디로 틀지 전혀 정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매 5월 11일부터 1년간 내년 지금 2022년 5월 11일인데요. 2023년 5월 10일까지 1년간 양도세 중과 한시적 면제 이거 20% 혹은 더 많은 다주택자라면 30%까지 중과될 수 있는 이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것 이거 야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거하고 똑같은데 근데 생각보다 과연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까? 많은 사람들은 매물을 내놓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매물이 현재 늘어나고 있어요. 누군가가 매물을 내놓는다면 야 이거 가만히 있다가 나만 등신되겠는데 하면서 또 누군가는 매물을 내놓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1년이라는 기간 굉장히 길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게 이 기간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계약하고 잔금까지 치르는데 뭐 얼마 정도 걸리나요 보통? 한 3개월 정도 잡으시나요? 3개월? 3개월 정도 잡으시나요? 이 말이 1년이지 이 1년 기간 안에 잔금까지 치른다고 하면은 중간에 온갖 돌발 변수들도 많이 있을 거고 저는 이 기간을 한 6개월 정도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올해 11월까지는 일단 계약서를 써야 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11월까지 계약서를 쓸 수 있어야지. 좀 길게 잡아서 어쨌든 올 연말이 끝나기 전까지 계약서를 써야 된다. 그럼 이 기간이 팔 수 있는 기간이 7개월이에요. 그럼 이미 발 빠른 사람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물이 지금 증가하는 모양새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매물이 똑같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매물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먼저 매물을 내놨다고 먼저 팔리는 건 아니에요. 이 연말이 가면 갈수록 가격은 계단식으로 조금씩 더 떨어질 수 있다. 내가 가장 싸게 매물을 냈다. 집값이 3억짜리 집이다. 내가 3억에 그것도 뭐 고가 기준으로 하면 4억까지 찍었는 아파트인데 야 이거 팔다 안 되니까 지금 가격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4억짜리 아파트를 3억에 내놨어요. 그러면 이 매물 이 중간중간에 켜켜이 쌓여있는 이 매물들 3억 1천, 3억 2천, 3억 3천 이 수많은 매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더 급한 사람은 더 낮은 가격에 내놓을 거예요. 2억 9천, 2억 8천 이런 식으로 가격이 경쟁하듯이 연말로 가면 갈수록 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파내야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다급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그렇게 뭐 꼭 무주택자인데 꼭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연말까지 조금 더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 선택이다. 팔려고 한다면은 이건 먼저 쌓여있는 매물 신경 쓸 필요 없이 내가 이득을 보고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전략은 다양하게 구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죽어도 매물 안 내놓을 거야. 뭐 시장에 매물이 쌓이건 말건 난 끝까지 다주택으로 갈 거야. 뭐 그런 포지션 계속 견제하실 분은 뭐 견제하셔도 뭐 본인의 선택이니까요.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 주 되세요.